지난 3월 인도 내각위원회는 한국 K9 저주포 인도명 K9 바지락 100대의 추가 도입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순 추가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그 속도가 눈에 띄는데요. 인도군은 이미 2017년 100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며 이번 결정으로 총 200대가 인도 북부 국경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신속한 결정의 배경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과 파키스탄의 자주포 협력이 강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 타격 무기로 맞대응했던 이전과 달리 현재 중국은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자국산 자주포 배치를 가속화하자 인도는 실전에서 검증된 K9 바지라를 추가로 구매해 전력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발 5,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벌어지는 이 대치는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반응성을 요구하는데요. K9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 포신으로 최대 40에서 5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특히 우수한 유기압 서스펜션으로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역시 중국산 차륜형 자주포 PCL-181의 수출형인 SH-15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2025년 3월 21일 파키스탄은 기존 236대 도입 계획에 200대를 추가해 총 436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키스탄 뉴스에 따르면 이미 50대 이상이 카슈미르 국경과 펀자브 평야에 배치된 모습이 확인되었죠. SH-15는 6x6 트럭 차체에 탑재된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분당 4발에서 6발의 사격을 주장하며 경량화된 차체로 인한 기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파키스탄 남부 카슈미르 지역 도로망 인프라를 통해 차륜형 SH-15의 빠른 배치와 철수가 가능하게 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중국 역시 자국 내에서도 SH-15를 대거 배치하며 확실한 주력 자주포로 삼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중국 CCTV는 PCL-181이 신장자치구 해발 5,200m 고도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최근에는 100대 이상이 추가로 투입되며 라다크와 인도 국경을 따라 화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첫 번째 수출 성공에 자부심을 드러내며 수많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주요 셀프 칭찬으로 25톤의 가벼운 차체임에도 155mm 포를 장착했고 특히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다고 선전 중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공개한 운용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반동을 잡아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차체가 워낙 가벼운지라 전방 사격 시 앞부분이 살짝 들리거나 측면 사격 시 포탑과 차체가 뒤틀리는 모습이 포착되긴 하였지만 중국의 댄싱 자주포로 유명한 궤도형 PLZ-05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반동이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영상에서 공개된 또 하나의 반전 장면에 군사 전문가들과 인도 네티즌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였는데요. 반동을 잡기 위해 설치했던 스페이드로 인해 오히려 방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국 PCL-181이 K9의 절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중국 자주포는 무려 3개의 스페이드를 달아 반동을 제어하고 있었는데요. 후방 좌우와 중앙에 설치된 이 스페이드는 사격 시 차체를 지면에 단단히 고정해 반동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검이 되었는데요. 중국 선전 영상조차 방열에만 7분이 소요된다고 밝혔는데 仅仅用时7分钟就完成了占领阵地和射击前所有准备。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10분에서 11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페이드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도 느릴 뿐만 아니라 스페이드를 땅에 깊이 박기 위해 평탄화 작업과 곡괭이 굴삭이 필수인데 이는 체력 소모는 물론 상당한 시간 지연을 초래하죠. 심지어 곡괭이로 안되면 전동 드릴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영상에 담기면서 현지 운영 병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면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히말라야와 같은 고지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히말라야는 단단한 화강암과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에 얇은 흙층, 영구 동토, 가파른 경사가 특징입니다. 즉 평평한 공간을 찾기 힘들고 스페이드를 고정할 위치가 경사 지면 반동을 균일하게 전달할 수가 없게 되죠. 중국이 공개한 영상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서 촬영되었음에도 스페이드 고정에 애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라다크나 카슈미르 같은 산악지대에서는 방열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들은 10분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스페이드 없이 오직 유압식 서스펜션만으로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데 정지 후 30초, 기동 중 60초 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역시 과거 K55 자주포 시절 스페이드의 단점을 경험한 뒤 K9 개발 시 이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삼아
삼아 스페이드 없는 설계를 완성하였고 현재는 K55 자주포 역시 스페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K9 자주포와 PCL 181의 방열 시간은 14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이는 전투에서 중국의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426대 SH-15가 지닌 초기 위력은 30대의 인도 K9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PCL 181의 방열 문제는 스페이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자동 사격 통제 체계의 부재도 큰 약점입니다. 방열은 단순히 차체를 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격 지원을 계산하고 포신을 정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요. PCL 181은 사격 지원을 수동으로 계산합니다. 사격 지원이 하달되면 포수들은 차량 밖 50m 지점에 방향틀을 설치하고 방향 포경과 나치미를 사용해 포신을 정렬하죠. 포병은 여러 대의 포를 하나의 통제 단위로 묶어 동시에 사격하며 이를 위해 모든 포신이 평행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PCL 181의 수동 방식은 이 정밀성을 떨어뜨리고 방열 시간을 더욱 지연시키죠. 반면 K9은 내장된 위치 확인 장치와 AFCS로 이 과정을 모두 자동화합니다. 자주포의 위치, 반위, 고각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목표물 좌표 입력 후 30초 내에 사격 준비를 마칠 수 있는 것이죠. 13만 2천 개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이 시스템은 강력한 사격 충격을 견디면서 완벽하게 작동됩니다. 이렇게 7분에 달하는 방열이 끝난 뒤에도 사실 중국산 자주포는 K9을 이길 가능성이 전무한데요. PCL 181은 반자동 장전 방식으로 40kg에 달하는 포탄을 병사가 일일이 수동으로 옮겨야 하며 이는 포수들의 체력 소모를 가중시킵니다. 또한 발사된 포탄의 표피를 수거하기 위해 긴 봉을 사용하고 키가 모자란 포수가 발판을 설치하는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인도 네티즌들은 실수를 금치 못하였죠. 인도가 도입한 K9은 자동 장전 장치로 분당 6발에서 8발을 3분간 지속하며 1990년대 연속 사격 테스트 당시 자연 발화 실점까지 통상 60발을 사격하는 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총 78발을 지속 사격하는 데 성공해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죠. 한마디로 중국이 초기 방열 7분을 넘겨도 지속 사격에서 K9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궤도형 PLZ-05 대신 PCL 181을 주력으로 삼는 이유는 딱히 좋아서라기보다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PLZ-05는 43톤 무게와 강력한 화력을 갖추지만 반동 제어에 완벽하게 실패한 자주포거든요. 사격 후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뒤로 밀리기까지 하여 국사포로서의 운용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포병은 곡사 무기로 40에서 50km 밖 표적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매우 정밀한 단위인 밀리라디안을 사용합니다. 1도가 대략 17.7밀로 1도 오차가 1km 밖에서 발생 시 17m 이상의 편차를 초래하는데 PLZ-05의 반동은 사실상 정확한 타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죠. 이에 PCL 181은 스페이드로 반동을 줄였지만 방열 시간이 길어진 트레이드 오프를 감수한 자선책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유압식 서스펜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황이죠.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려 모든 군 예산을 해군과 공군에 집중시킨 탓에 육군 장비는 값싼 차륜형으로 수량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육군의 대표 주자인 K9의 최대 강점은 우수한 반동 제어, 즉 유압식 서스펜션에 있는데요. 국산 서스펜션 개발사에 숨겨진 한 가지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K9 개발 당시 영국 AS90의 유압 서스펜션을 참고했으나 47톤의 K9에는 맞지 않아 자체 국산화에 나섰고 수차례 설계 변경과 시험 끝에 개발해내었는데 오히려 영국이 자국산 서스펜션보다 좋다면서 한국이 만든 서스펜션을 역수입할 정도로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라다크의 해발 5000m 지대에서도 결함 없이 작동하며 K9을 인도의 핵심 전력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한편 중국은 고맙게도 PCL 181을 홍보하면서 K9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맙냐?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로 자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결국 K9의 파해법을 만들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매체 쇼에서 K9은 독일 엔진, 미국 사격 통제, 영국 서스펜션을 통합해 현지화가 부족하고 연평도 포격에서 결함을 드러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사격 통제와 서스펜션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했고 독일 MTU사의 엔진을 대체해 한국 STX 엔진에서 국산화에 착수했고 결국 성능을 10% 이상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벌써 터키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은 K9의 결함이 아닌 운용 상황에서의 문제였고 추후 밝혀진 사실로 우리 군 잔병들의 엄청난 대응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 그 실전을 바탕으로 전세계 11개국에 쭉 수출되기도 했던 거고요. 뭐가 문제인지 지만 모르는 중국.
K9과 PCL-181의 대결은 결국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1999년 배치된 K9과 2019년에 배치된 PCL-181은 무려 10년간의 시간차가 있지만 오히려 10년 전 더 먼저 개발된 K9이 훨씬 첨단화된 기술로 앞서 있으니 말 다 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강자는 말이 없다. 그저 보여줄 뿐이다.